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세이를 쓰는 작가이자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미화라고 합니다. 에세이를 쓰고 있고요. 에세이 중에서도 영화를 보고 이제 제 이야기를 접목시켜서 쓰는 영화 에세이를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문학의 종류에서 시, 소설, 수필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 수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화 에세이를 쓰다 보니 영화와 관련된 책을 판매하는 영화책방 35mm라는 책방을 운영을 했었어요. 2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작가들이 와서 같이 글도 쓰고 하는 공간인 작업책방 씀이라는 작은 책방을 또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작가가 글만으로는 사실 생활이 빠듯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잡이나 쓰리잡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책을 좀 많이 읽고 싶어서 저렴한 가격에 제가 읽는 책도 드릴 겸 또 제가 추천하는 책을 판매도 할 겸 작은 책방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국어 과목을 가장 좋아했었고요. 이야기가 있는 콘텐츠는 가리지 않고 보면서 자라났는데 대학교에 스토리텔링 학과라는 전공을 하면서 좀 더 폭넓은 스토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서 바로 이런 글을 썼던 건 아니고 마케팅 대행사에서 SNS 관리 마케팅을 오래 하다가 독일로 3년 정도 유학 겸 여행을 가면서 그곳에서 썼던 일기들을 모아서 첫 책을 내게 됐고 그걸 계기로 그 다음 책들도 내게 되면서 작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쓴 일기를 모아서 쓴 책이다 보니 제목은 베를린 다이어리고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작가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다양한 책이나 스토리, 영화 등을 보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쪽 길로 오게 된 것 같아요. 직업으로 삼기 전보다는 확실히 정말 많이 보고요. 하루에 한 편 이상 보는 날도 있고 꼭 영화만 보는 건 아니고 소설책도 많이 읽고요. 드라마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확실히 OTT 서비스가 들어오기 전에는 주변의 추천이나 TV에서 나오는 영화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OTT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 알고리즘 형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과 비슷한 영화를 알아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좀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녀배달부 키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나온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자존감이 없었던 마녀 키키가 점점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통해서 자존감이 생겨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서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책은 삶의 어느 순간은 영화 같아서라는 제 책이 있는데요. 제가 27편의 영화를 보고 저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일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쓴 책이라서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콘텐츠를 좋아해야겠지요. 좀 많은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를 접했으면 좋겠고 또 글이라는 게 사실 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분야예요.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글 한 편이 완성되기까지 버티고 앉아서 쓰는 힘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버티는 힘, 바로 성취가 나지 않아도 견디면서 계속 쓰는 힘을 기른다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등단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에요. 신춘문예라던가 이제 공모전 같은 분야가 있는데 그곳에 투고를 해서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 소설가나 시인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저처럼 쓴 글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좋아하는 출판사나 내 책이 나오면 좋겠다는 출판사에 메일로 투고를 하는 형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작가가 될 수 있는데
본인이 일단 쓰려고 하는 장르가 소설인지 시인지 아니면 저처럼 수필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을 잡으시면 되는데 계약 기간에 따라서 사실 다르긴 해요. 출판사와 먼저 계약을 한 뒤에 진행이 되는데요. 집필 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출판사와 편집 과정이나 디자인 과정을 거친 후에 나오면 1년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판사와 계약 과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책 한 권에 대한 작가의 수익은 책의 정가의 10%예요. 그래서 책 한 권을 팔았을 때 작가는 10%의 수익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책이 많이 팔릴수록 작가는 많은 돈을 벌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독자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견디기 힘든 것도 사실이고요. 정말 책을 좋아하고 글 쓰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감이라는 게 사실 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여행을 떠나야지만 좀 일상과는 다른 세상에서 큰 것을 보고 해야지만 글을 쓸 수 있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실 2년 정도 저희가 여행을 못 가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일상을 둘러보았을 때 충분히 내 일상에서도 영감의 소지가 있구나, 글을 쓸 수 있는 소재들을 발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영감은 글 쓰는 동료들은 사실 영감은 엉덩이에서 나온다고 해요. 오래 앉아있고 어떤 글을 써야 할지 고민하고 하는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작가가 글을 쓰는 기간은 사실 재미있는 일은 없다고 봐야 하는데 괴로움의 연속이거든요. 자기 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또 나보다 훨씬 잘 쓴 글들을 봤을 때 계속 자괴감에 부딪히는데, 책을 내고 났을 때 독자들과의 만남 때문에 사실 계속 책을 쓰는 힘을 얻기도 해요. 제 책을 읽고 힘을 냈다는 분들이나 제가 가장 최근에 낸 게 수어를 배우면서 느꼈던 것들을 모아서 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수어를 배웠다는 분들을 만났을 때 좀 계속 그 괴로운 시기를 이겨내고 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작가가 자신의 글만 하루 종일 쓰는 건 아니고 다른 좋은 작품들도 많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내가 아니라 다른 조금 더 나은 내가 될 확률이 더 크다는 것, 좋은 작품을 읽을수록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또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지속할 수 있느냐가 불확실하다는 점인데요. 수익적인 면도 사실 그렇지만 계속 써야 한다는 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주변에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게 힘들지 않나 싶어요. 단점은 아니고요. 네네.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면 좋겠어요. 그게 꼭 소설이든 시든 이런 완성된 수필이 아니어도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힘든 일이나 불행이 닥쳐와도 이게 내 서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언젠가는 이것도 끝나겠지? 영화는 어쨌든 2시간 안에 끝나니까요. 그런 서사처럼 생각을 하면 그 괴로운 순간들을 조금 쉽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가 있는 작업책방 씀으로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언제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